세계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철학까지 남들과 다릅니다. 그들의 삶에는 일관된 원칙이 있고 그것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 결과로 증명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인물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작은 시골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오히려 실패와 위기 속에서 배운 교훈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수십억 달러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소년은 어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풍족하지도 않은 환경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물을 돈과 연결지어 바라봤고 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신문 배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새벽마다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집집마다 돌리며 작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추운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그는 이미 경제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그는 늘 한쪽 구석에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는 콜라병을 모아 되팔고 껌을 묶어 팔면서 더 많은 돈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이익을 남기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장난이라 여겼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돈을 쓰는 습관에서도 남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은 동전에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투자자의 감각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사소한 동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늘 기록하며 관리했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번 동전도 소중히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그는 늘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소비자와는 달랐습니다. 또래들이 단순히 갖고 싶은 물건을 떠올릴 때 그는 그 돈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상상했습니다. 이 습관이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으면 씨앗이 된다. 그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이미 평생 투자자로 살아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1살 때 그는 생애 첫 주식을 샀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는 돈도 마찬가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그가 산 주식은 곧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린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몇 달러를 모두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주가가 다시 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조급한 마음에 너무 일찍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주가는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배운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말자. 그는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 더 큰 수익을 놓쳤다는 사실이 오히려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생 그를 지배한 원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돈은 조급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단 한 번의 투자 경험이 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며 장기적인 안목을 기르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책 수십 권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의실보다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와 투자에 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적 호기심이 강했습니다. 메모장에는 빼곡히 투자 원칙이 적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험을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 집요함이 나중에 그의 투자 철학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직접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오려 노트에 붙여가며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동전 몇 개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던 어린 시절처럼 숫자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은 곧 그만의 투자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레이엄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만든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였습니다. 그는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싼값에 훌륭한 회사를 사라라는 말은 마치 그의 머릿속에 있던 퍼즐을 완성시켜주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투자를 할 때 그는 그 안의 진짜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인생의 멘토였고 철학의 지침서였습니다. 청년은 교수에게 배운 원칙을 몸에 새겼습니다. 시장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 그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반짝이는 보석이 아닌 먼지 속에 묻힌 진주를 발견하는 눈을 가진 셈입니다. 이 원칙은 그의 전 생애를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세상이 무엇을 유행이라 부르든 그는 한 길만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 바로 그것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그가 차린 첫 번째 사무실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부모의 지원도 거대한 자본도 없이 홀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확고한 원칙과 오직 기다림으로 쌓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신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오래된 의자, 종이 더미가 가득한 작은 공간.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세상을 뒤흔들 아이디어를 키워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한 청년의 사무실이라 여겼지만 그곳은 곧 전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던 중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면과 주식면을 오려붙이며 기업의 동향을 추적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진 기사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의 눈은 남들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폭락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거래소에는 절망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아우성이었습니다. 모두가 도망치듯 떠날 때 그는 오히려 차분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것이 진짜 투자자의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군중이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예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비관적인 뉴스를 들으며 주식을 팔 때 그는 미소 지으며 주식을 샀습니다. 그는 군중이 떠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 끝에는 결국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점점 더 큰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주식은 다시 상승했고 그는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는 단순히 대답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 사람들은 그가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돈보다 원칙을 더 사랑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그의 투자로 성장했고 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단기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태도는 기업인들에게도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 수익을 쫓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그저 결과일 뿐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선택이다. 이 철학이 그를 흔들림 없는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혼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모두가 그가 옳았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 그는 공포 속에서 용기를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심장 투자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원칙일 뿐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경제 전문지와 신문은 그의 성공을 다루었고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이 젊은 투자자는 누구인가? 그는 점점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그의 얼굴을 앞다투어 실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천 명이 모였고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시장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어린 시절 살던 소박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했고 원칙적이었으며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그의 집은 평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왜 작은 집에 사는 거지?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편안함이지 사치는 아니야.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화저택 대신 오래된 벽돌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에게는 돈보다 원칙과 삶의 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식사 또한 소박했습니다. 다른 억만장자들이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그는 평범한 중고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잖아요. 그는 부자라기보다는 평범한 마을 주민 같았습니다. 그는 햄버거와 콜라를 즐겨 먹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평범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검소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그는 돈을 쓰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늘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며 가계부를 관리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가진 사람이 여전히 몇 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더 큰 결심을 합니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는 늘 돈을 통해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누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을 어떻게 세상에 돌려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부였습니다. 그가 기부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기부였습니다. 언론은 그의 결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의 돈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재단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돈이 쓰이도록 계획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돈은 병원과 의료시설을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교실에서 웃으며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의 기부가 가진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기부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강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인류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탐욕과 두려움이 인간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투자자들에게 원칙과 철학을 전하며 자신이 배운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이 말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인생 지침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그는 철학자처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투자 세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돈보다 지혜를, 성공보다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던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의한 성공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세상에 남긴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곧 기부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신문을 돌리던 소년, 기다림을 배운 투자자, 검소함으로 살아온 세계 최고의 부자,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부자. 그의 이름은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성공이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행복이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다. 워런 버핏. 여러분이라면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부자의 길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세요.